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 라이브를 어제 저녁 때 해놓은 영상을 못 올려서 지금 다시 좀 올립니다. 최근에 그 경기 상황도 안 좋아지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상이 안 됐는데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까지 대출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좀 낮추고 싶은 마음에 대환대출을 문의하시는 기업도 좀 늘고 있고요. 대출 조건을 좀 바꾸고 싶어서 대출을 문의하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조건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만기 1년짜리 대출인데 이제 만기가 다 와가는데 갱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갈아타고 싶은 분도 계시고, 혹은 지금 현재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쓰고 있는데 원리금 분할 상환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을 재설정하거나 혹은 이자만 내면서 거치형으로 좀 대출을 쓰고 싶다, 이런 문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환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환대출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먼저 좀 고민해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규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담보력이나 자산, 뭐 신용도, 소득 이런 걸 평가해서 처음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나오는 만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환대출이라고 하면 내가 기존에 쓰는 대출보다 한도나 금리 면에서 상황이 좋아져야만, 조건이 더 좋아져야만 실제로 실효성이 좀 있는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을 문의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기존보다 금리나 한도가 안 나오는데 대출을 쓸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보다 금리나 한도 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고요. 개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만 고민하면 되지만,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네,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업 대출은 자금 용도에 대한 점검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출을 신청할 때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담보로 받았냐, 뭐 신용으로 받았냐는 그 다음 얘기인 거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운전자금의 대환은 용도가 운전자금이어야 합니다. 시설자금으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30억짜리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설자금을 대환한다라고 하면 대환하는 대출도 시설자금이어야 합니다. 요 대출의 용도가 달라지면서 대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대환대출을 문의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부동산 가액이 빠져서 대환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금융에서는 담보 비율을 좀 더 높이 쳐준다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2,3금융으로 은행에서, 예를 들면 상가 사는데 은행에서 70% 대출 받았는데 10억짜리 사서 77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그 10억짜리 담보가 뭐 요즘에 한 8억 이렇게 되니 8억에 70%면 7, 8에 56, 5억 6천, 그러니까 한 1억 4천, 원래 쓰던 7억보다 대출 한도가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출 한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뭐 이상금융 단위 농수협이나 캐피탈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금융은 사실은 그런 자금 용도를 따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넘어는 가요. 근데 다시 그 대출을, 이자가 너무 비싸니 부동산 가액이 좀 복원되고 나면 다시 은행으로 갖고 와야지라고 해서 갖고 넘어올 때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상금융에서 대출을 일으켜 줄 때는 이 금융으로 넘어갔다가 1금융으로 다시 넘어올 때는 대출의 용도가
운전자금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기업이 운전자금이라는 건 사실은 매출에 의해서 한도가 설정되다 보니까 담보대출임에도 운전자금을 받은 걸로 인식이 되면 이제 대출을 운전자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에서 내가 10억짜리 사면서 8억 대출을 받았는데 시설자금으로 쓰다 보니 원리금 분할 상환이 좀 부담스러워서 대환하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는 대환을 안 해준다 하니, 뭐 예를 들면 캐피탈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이금융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80% 대출을 일으켜서 일단 대환은 쳤는데, 그걸 다시 은행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이금융에서는 사실은 시설자금 이런 개념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넘어올 때 그냥 운전자금으로 은행으로 다시 갖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면 매출이 30억이다 라고 하면 30억에 통상 뭐 한 20-30%가 운전자금 가능 금액이다 라고 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운전자금 한도인 거예요. 뭐 30% 잡아도 30억에 3억이면 9억 정도가 운전자금의 한도인 건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8억 대출 쓰던 게 은행에서 쓸 때는 시설자금이었는데 이금융으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가서는 운전자금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8억 운전자금 세팅된 것 때문에 신규로 실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는 운전자금 한도가 안 나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통보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장 많은 예가 뭐냐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업자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 가계 대출로는 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니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담보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 나중에 뭐 신보기보, 뭐 정책자금, 중진공, 소진공 이런 정책자금을 쓸 때 그건 아직 안 썼으니까 한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보대출도,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담보대출인 거지, 결국은 그게 운전자금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을 다 이미 써버린 걸로 평가가 돼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꼭 가계대출은 그냥 크게 용도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을 대환하면 운전자금이 되고 시설자금을 대환하면 시설자금이 된다. 그러니까 자금 용도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꼭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업대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담보 여력이나 대출 한도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금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조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운전자금 2억을 대환하기 위해서는, 자, 내 신용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신용으로 운전자금 2억을 조달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근데 이 2억을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에서 이 2억의 대환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대출이 일어나서 얘를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2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이 매출액 대비 최대 한도를 다 뽑아낸 거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금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신용으로 받은 대출인 경우들이 많아요. 신용대출은 대부분 다 그 대출의 성격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대출을 또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자를 좀 더 낮은 대출로 취급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액이면 내가 매출이 한 30억인데 지금 3천만 원 쓰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 대환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다른 싼 대출 일으켜서 이거 갚으면 되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매출이 10억인데 운전자금 3억 쓰고 있어요, 신용으로. 근데 이 3억을 대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른 데서 최소 3억 이상의 대출이 나와줘야 이 대환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환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고 하면 운전자금 2억을 대환하기 위해서는 타행에서 2억 이상의 대출 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이미 내가 대출을 우리 기업의 매출 대비, 신용 대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을 문의하시는 기업인데 그게 내가 담보를 놓고 대출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신용으로 받은 대출을 대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아주 높거나 매출이 아주 급성장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건 쉽지 않구나라고 인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환을 하거나 대출 조건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 봐야죠.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한 대출이죠. 담보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그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기존의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에서 대출 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형식적인 대환이 가능할지, 금리를 낮춘다거나 대출 조건을 개선하는 식의 대환 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내가 신용으로 2, 3억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기업의 매출과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이미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대출 조건을 개선하거나 만기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춰서 대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그만큼의 추가 대출이 나와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가 진단을 하셔야만 사실은 이상한 제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도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고가 뭐였냐면 대출을 선상환하면 대환해 준다는 식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담보대출이면 몰라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선상환을 했는데 나중에 일으키는 대출이 기존 대출보다 한도가 안 나와서 100% 대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차주의 신용등급이라든가 매출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이런 컨설팅을 하거나 대출 심사하는 분들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지 않으시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선상환했는데 추가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신용으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증서 담보 대출을 사용합니다. 네. 보증서 담보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증기관에서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환 보증이라고 해서 신보의 대출을 기보로 갈아탄다거나 기보의 대출을 신보로 갈아타게 하는 중복 보증이라는 보증 제도의 제약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 보증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보 대출을 기보로, 기보 대출을 신보로 전환하는 전환 보증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진공, 소진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수한 중진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런 거 있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신용등급이 충분한 중소기업이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경우수에 따라서 정책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해준다. 이런 상품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기업 대출을 신용으로 기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해주는 대부분의 지원기관이나 은행은 대환 대출 목적의 대출을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서를 한 세 개를 예를 들면
뭐 신보 5천, 신용보증 재단 1,000, 신용보증 재단 1,000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금리나 상환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걸 다 7,000원 한 번에 묶어서 대환하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7,000 이상의 신규 대출을 받아서 그 신규 대출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대신에 매출로 들어온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 아니면 대환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이렉트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신보 5천만원, 신용보증재단 2천만원, 1,0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보증 3건을 쓰고 있다. 이 3건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뭐 상환 조건이나 금리 조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대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보증서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건 전환보증 말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보대출 5천 쓰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2천, 뭐 1,000 이렇게 해서 총 3,000을, 8,000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저 대환대출의 논리가 형성되려고 하면 첫 번째, 다이렉트로 대환대출로 대출이 승인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운전자금 대출을 보증기관에서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내가 현재 하는 사업에 대출 신청 목적인 뭐 운전자금이라 하면 원부자재 매입이나 가공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개발비라든가 판촉비라든가 이렇게 내가 사업에 먼저 그 대출받은 돈을 써야만 그 용도 증빙을 해야만 무탈하기 때문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보증서 다건 대출을 통폐합하거나 상환 조치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증서는 대환대출 목적으로는 대출이 취급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에 쓰고 내가 그러면 이제 매출로 입금된 돈, 내가 써야 될 비용 7, 8천을 대출 받아서 썼다라고 하면은 매출로 들어오는 7, 8천을 안 쓰니까 쌓일 거잖아요.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거, 보증서 대출을 갚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논리가 펼쳐지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예시 들었던 것처럼 8천이라는 대출을 두고도 추가로 8천 이상의 대출이 나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다 매출이 고만고만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최근 예를 들면 최근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우리 기업의 대출이나 매출이나 신용 등급 대비 최대한의 많이 대출을 받은 거라고 대출을 해주는 지원기관에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나는 내 대출과 매출과 신용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 상환을 빨리 요구할 수도 있고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내가 대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 대환 대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규로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을 다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신규 대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추가 대출이 신규로 일어날 만큼의 매출이나 담보나 신용 등급의 개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업 대출의 대환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업 대출 대환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상담하면서 겪었던 바들을 보면 기업 대출은 내가 담보를 제공해서 받은 대출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기업의 매출이 개선이 됐거나 신용등급이 개선이 됐거나 뭐 정책적인 요소들 뭐 고용이나 뭐 수출이나 뭐 특허나 이런 내용들로 어필해서 추가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금리를 좀 낮춰달라거나 뭐 이런 딜들이 좀 가능한데 담보 이력도 없고 신용으로 쓰고 있는 대출이고 보증서 다건 대출이고 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대환 대출이 쉽지 않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업 대출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매출이 많이 늦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매출이 늘지 않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만기가 다가와서 대환을 하고 싶다라고, 만기가 너무 짧아서 대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연말에 만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를 신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만기를 좀 더 뒤로 늦추고 분할 상환 금액을 줄이고 이런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매출이 많이 늘어서 충분히 신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신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내가 매출로 입금된 금액으로 기대출을 상환함으로써 형식적인 대환대출의 모양새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담보여력이 높지 않거나 매출 신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렵다. 대환대출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목적 자체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목적 자체가 예를 들면 대환대출의 신청 목적 자체가 나는 금리가 높아서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서 대환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문의를 좀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환대출은 대환 금리를 낮추고 싶은 목적이라면 대환대출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 금리나 조건을 우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은행은 영리를 취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거래 점수라든가 이 기업의 평균 잔고 금액이 기업의 신용등급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대 거래를 좀 더 많이 늘린다거나 그래서 이 해당 은행 점포의 마진을 기여시키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혹은 뭐 예금에 가입한다거나 평균 잔고를 좀 키운다거나 해서 은행과의 거래 점수를 우대받아서 금리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그래서 협약이 가능한 2차 보전 제도 확인해서 접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C1 자금이라든가 C2 자금이라든가 하는 한국은행 자금 혹은 뭐 시도 자금, 뭐 중진공 자금 등 이런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데 이 각종 지자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다른 협약 기관들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받거나 보전받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업이 당신네 은행과 어떤 식으로 2차 보전이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안내받아서 그냥 이자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지,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면 신규로 그만큼의 추가담보대출 가능 여력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들어가죠. 이것도 적지 않죠. 만약에 내가 대출금이 크다라고 하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죠. 만약에 대출을 받은 게 코로나 이전에 받았던 대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환을 통해서 이자가 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시세가 떨어져서 감정 가격이 떨어져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라고 하면 대환대출을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대출을 쓰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보시고 은행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거래 실적이라든가 평균 잔고라든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책적인 요소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은 협상해서 금리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은행과 협약이 돼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지자체들을 통해서 2차 보전 제도와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현장에서 보면 제일 사실은 합리적인 방법은 담보 제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없으면 임직원의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이런 각종 부동산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아무래도 신용으로 대출을 쓰는 것보다는 조건이 훨씬 더 이자나 한도, 그러니까 금리나 대출 한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환대출 고민하시기 전에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대환대출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든가 각종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놓고 보면은 보증서라는 게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증서는 놓고 담보만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래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일단 주거래은행이랑 충분히 협상을 먼저 해보시라, 그리고 필요하면 담보 제공을 하셔라 정도가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가 높다 보니까 요즘에 저금리 자금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 고객사들도 이번에 서울시 자금이나 경기도 자금 받는 거 보니까 보증서 담보대출인데 대부분 금리가 3% 중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5%대 나온다고 하니 확실히 이제 시도자금이나 중진공 정책자금, 소진공 정책자금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자금인 건 맞는데요. 이건 어떤 컨설팅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과정이고 제도를 이해하셔야만 온전히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중증권 정책자금 8월 접수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 21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서울 및 지방 소재 기업들의 중증권 접수가 있고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들이 중진공 정책자금 접수 일정이 공지가 됐습니다. 내용들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기업에게 적합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하셔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안 받으실 거라고 하더라도 중진공은 사실은 지역별 심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증 정책자금은 심사기간이 최소 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연말 연초에 필요한 자금을 메이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중진공이나 보증기소 작업들을 심사 받아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증공 정책자금은 심사할 때 항상 가이드로 나오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올해는 더 그렇죠. 올해는 정책 우선도 평가 리스트가 혁신성장 분야, 첫 거래 기업, 고용 창출 실적, 고용 유지, 그러니까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고용 유지 활동, 3년 이내 지식재산권 출원, 그러니까 등록한 거, 이런 것들이 심사에 우선 반영된다 하니 이런 스펙을 가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핵심이 첫 거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증권 정책자금을 내가 한 번도 안 쓴 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중증권 정책자금을 한두 번 썼던 기업이다라고 하면 내가 혁신성장 분야에 들어가는지, 고용 창출 실적이 있는지, 고용 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3년 이내 지재권 혹은 기업 경영 혁신 분야, 이게 이제 연구소 벤처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 비즈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환 대출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대환 대출에 대한 이런 흐름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괜한 기대 혹은 괜한 시간 낭비 혹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좀 남겼고요. 자, 내가 기업 대출로 쓰고 있는데 대환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계 대출 받아서 기업 대출 갚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계 대출은 DTI, 나중에 이제 집을 산다거나 전세자금을 받는다거나 신용대출을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그 한도를 이미 기업 대출에서 써버린 게 돼버려서 나중에 개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살 때 대출 제약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기업 대출은 기업 대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업 대출을 대환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업 대출은 대환 대출 목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대출이 거의 없고, 통상 내가 신용이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 대출들의 금리나 한도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쓰고 있는 대출을 대환할 수 있을 만큼의 신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아주 늘었거나 정책적인 뭔가 요소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늘었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신용대출이나 보증서 담보대출은 대환대출이 어렵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시고 기관이나 컨설팅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는 중증은 정책자금 8월 거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